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한국에 부담스러운 3대 의제를 올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노르웨이 시간으로 오후에 오슬로 선언이라는 것을 6.12 오늘이 미국, 북한, 싱가포르 1차 회담 1년차 되는 날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이 모태가 되었던 행동은 2017년 7월인가요? 문재인이 베를린 G20에 가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싱가포르 1년 전에 성공해서 다음날 한국의 지방선거를 한국당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올 2월 27, 28일 하노이에서 미북 간 회담이 깨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시효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문재인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 오늘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을 미북 회담 1년을 기념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오슬로 선언에는 북한과 미국을 다시 협상을 붙이는 중재안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은 물밑에서 아마 국정원 등을 통해서 북한과 깊숙하게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있지만은 대화 라인을 열어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이 이번에 북유럽으로 출발하는 날 한겨레 신문에 6월 말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했다가 다음 날 청와대 고위직 아마 안보실이겠죠. 이달에는 어렵다 했다가 문이 또 3시간 뒤에 조만간에 남북 이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의 복심 문정인이는 원포인트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말로만 관계가 개선된다 한다고 하며 싸늘한 척 쌓아 붙였지만은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에 목을 메고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정상회담을 썩 흘린 것은 7일입니다. 출발하기 전날입니다. 조심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다가 그날 6시 30분에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라는 말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총론적 답변이라고 하고 문이 노르웨이 핀란드로 가고 난 다음 날인 오후 2시 30분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기나 기간을 봤을 때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10일 날 오후 6시에 문은 핀란드에서 남북 및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뭔가가 꿍꿍이가 있는 거고 그 꿍꿍이를 오늘 핀란드에서 오슬로 선언이라는 걸로 지금 문이 밝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이 선언을 하기 위해 노르웨이를 방문했고 또 한편으로는 노르웨이는 다른 노벨상은 전부 스웨덴이 주는데 평화상만큼은 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시상을 합니다. 문재인은 오슬로에서 오늘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자, 이 기조 연설에서 모종의 메시지를 밝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 새로운 평화 정책을 오슬로 선언에서 발표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고 하필이면 장소가 노벨 평화상을 주는 오슬로라는 부분에서 문이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로는 형님인 트럼프가 받아라 했지만은 문은 지금 미북 대화를
자기가 중재하고 나면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받겠느냐,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그런 트럼프가 받겠느냐, 자기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잘 되면 중간에서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슬로 선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평화 메시지의 시기와 오슬로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장소가 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문이 노벨 평화상 시상지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오슬로를 무대로 비핵화 대화를 진척시킬 제안을 오슬로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방문한 것은 문이 오슬로 선언 방문하기 위해 배경에 오슬로라는 배경을 선택한 것이지 노르웨이하고 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선언 발표하고는 명성지 베르겐으로 가서 피오로 구경하고 그리고 지금 음악회 생가 방문해서 음악 감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와 관계해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모종의 지금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미국 측에서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어제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매우 좋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처음으로 온 친서에 대해 트럼프가 또 활짝 웃는 쇼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16일 날 아마 출마 선언을 플로리다 가서 재선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의 오슬로 선언과 그 직전에 트럼프에 도착한 김정은의 친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밑에서 모종의 남북 간에 짜서 쇼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미국이 기어 들어오기 전에는 신경 안 쓴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또 한 번 북풍 사기를 치겠다라는 부분에 남북이 서로 지금 물밑에서 딜을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는 그걸 받았다고 입이 찢어지고, 문재인은 오슬로에서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재안을 오슬로 선언이라고 포장해서 발표하고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어제 받았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며 멋진 친서였다. 고맙게 생각한다. 친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북한이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훌륭하며 지리적 위치도 훌륭하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북한의 입지 조건이 좋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업자 아니랄까봐 툭하면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그러니까 터김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취임했을 때와 달리 핵실험도 없고 중대한 실험도 없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쌓은 거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하고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김정남이 CIA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살해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나도 김정남에 관한 CIA 정보를 받고 자기 임기 중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의 오슬로 선언과 김정은의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가 현재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김정은 친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했지만은 미국의 실무자 볼턴은 김정은이 열세를 쥐고 있고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지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포기한다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많은 일을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쏜 세 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볼턴이 지금 또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볼턴을 무시했지만 볼턴은 여전히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NSC 내부에 또 국방부 내부에 트럼프와 미국 군인 또 볼턴 간에 불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요.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볼 때 김정은의 친서 하나로 미국이 곧바로 입장을 바꾸거나 문재인의 오슬로 선언 하나로 입장을 바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던져지면서 지금 선거의 목이 마른 트럼프와 내년 총선의 목이 마른 문재인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이 있을 때 대북 이 평화 사기 쇼를 해야 될 김정은 이런 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지금 뭔가를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가 미국 쪽에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아직 실무회담도 안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온다라는 말은 있고 그런데 트럼프가 며칠 날 와서 며칠 날 가느냐 하는 트럼프의 일정이 픽스되지 않았고 제가 전에 트럼프가 8시간 당일치기로 있다 갈라 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아니다 1박 2일이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트럼프의 일정이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27일,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28일 날 아베가 만나고 트럼프를 시진핑과 회담이 있고 푸틴과도 회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아마 29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에 떠나는 계획을 하고 있고 한국은 1박 2일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28일 날 밤 늦게라도 한국에 와서 좀 자라고 매달리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9일이고 오늘이 12일이면 17일 뒤에 한국에 오는데 이게 자고 갈 건지 그냥 갈 건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큼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요. 이달 말에 열리는 G20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한국에 요구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엊그제 밝혔습니다. 이거는 오기 전에 주제는 이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고 지금 분명히 한국 쪽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의견이 좀 불일치하고 있는 미묘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주제다 하고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협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정인이 트럼프가 오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말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남북 공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희호 장례식에 조문단을 지금 파견을 한다면, 지금 아사히 신문에는 나왔어요. 자, 이 조문단에 온 사람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대신할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조문은 핑계고 조문 이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김대중 장례식에서도 북한의 조문단이 와서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지요. 자, 그때 김양근 등이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에 새로운 이 미북 대화를 책임진 사람이 내려와서 조문을 하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트럼프와 아베가 만나서 북한의 FFVD를 조율하고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하며 이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한한 거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아베를 자기 부인 생일날 4월 27일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만났죠. 식사도 하고요. 그때 이제 전날 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아베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은 왜 한미일 공조에 소극적이냐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 그걸 어제 일본의 소식통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베를 만나기 한 보름 전에 4월 11일 날 문이 단독 2분 회동을 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미일 정상회담 도중에 한국의 문재인은 한미일 공조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유를 설명해라 하고 아베한테 물었고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질문에 아베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대답을 했고 자, 사업관계로 주로 일을 해온 트럼프는 이는 한중일 관계 등 아시아의 오래된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 수시로 편한 아베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 회담 당시 트럼프가 아베 신조죠. 신조가 예스라면 나도 예스라고 말을 해서 미국 측의 배석자가 놀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한미일 공조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일 대 중러 북한으로 짜인 동북아 정세에서 미일 쪽의 입장에 당연히 서야 될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도 아베도 같이 입장을 공감한 게 아니냐, 한국이 이게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베와 독일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아베와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결과 미국이 지금 이번에 8시간 오든 1박 2일 오든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을 한국 측에 묻고 한미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에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갖다가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